안녕하세요. 6학년 4반 어린이들. 오늘부터 거꾸로 교실에서 선생님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활동을 되돌아보면 자료를 읽고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재산 분배는 어떻게, 여성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재산은 누가 모셨는지, 그리고 결혼은 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로 완성해보는 활동을 했었지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는 여성들이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를 지냈으며 재혼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회책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사회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니까 수업 전에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우리 반 현우가 두고 간 자료집의 표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최선을 다해 정말 잘 채웠습니다. 여기 조선시대 재산 분배를 살펴보면 경국대전에 자식들 간에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은 아들이 없으면 딸과 사위가 모셨고 결혼은 처가살이 또는 친정살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여성들이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를 지냈으며 재혼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져 오던 남녀 차별 없는 재산 상속이라든지 제사를 지내고 재혼을 지내는 풍습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재산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조선 전기까지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큰아들 중심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조선 중기 이후에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제사를 큰아들이 모시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 중심으로 재산 상속도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혼인 생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친정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점차 시집살이로 바뀌어서 여성이 결혼을 한 뒤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조선 전기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성이라도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양반 여성은 특히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기가 어려웠는데 나라에서는 재혼하지 않고 남편만을 위해서 헌신한 여성에게는 열여문을 만들어서 다른 여성이 본받도록 하기도 했고요. 여성의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은장도라고 하는 작은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일종의 그 가문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아들만 족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자는 가족의 진정한 구성원 취급을 하지 않고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다른 집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취급했죠. 우리는 앞에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가면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가지 신분으로 나뉘어지던 신분제 계급 사회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각 신분에 속하던 여성들의 삶은 모습이 모두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시대 각 신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반은 유학, 성리학 공부에 전념했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참여했던 사회적인 가장 높은 최고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물론 위에 임금님이 계시긴 했겠죠. 자, 양반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며 과거에 응시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었던 최고의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양반보다 아래에 있지만 상민이나 천민보다는 위에 있던 중인 계급이 있었죠. 중인 계급은
당시 의학이나 법률 그리고 통역을 맡은 역광 등의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을 말했고요. 그리고 양반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었던 사람들도 서얼이라고 하는데 모두 중인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홍길동도 서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전세, 역, 공납 등의 의무를 졌고 주로 농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계급입니다. 물론 상업에 종사하거나 수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민은 법적으로는 정치에 교육을 받고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자유민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리고 천민 계급이 있었죠. 천민 계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비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던 백정, 광대, 무당, 그리고 기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갖고 하는 역할이 달랐듯이 각 신분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다른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서민문화에서 배운 단원 김홍도의 장옷 입은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장옷은 이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입었던 긴 두루마기 형태의 옷인데요. 여기엔 장옷 입은 여인 외에도 또 다른 여성이 함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복장도 다르고 아마도 생활 모습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러면 두 여성의 계급은 서로 같을까요? 아마도 이쪽 여성은 당시의 지배 계급이었던 양반 계급이 아닐까 싶고요. 이쪽은 양반보다 좀 더 계급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던 상민이나 천민 계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양반 계급의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른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받았던 교육은 여성으로서 유교적인 도리에 따라서 남편을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삼중시도의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도와서 자식을 키우고 집안일을 건사하고 그리고 손님 맞는 등의 이런 집안일들을 주로 하였고요. 바깥 활동은 바깥의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민이나 천민 여성들은 집안일 외에도 농사일 등의 일종의 바깥 활동인데 농사일 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무명과 삼배 등을 만드는 무명이나 삼배는 천의 일종인데요. 무명과 삼배 등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서 집안일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나 양반집 등에서 역시나 힘든 일들을 하면서 집안일과 함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계급의 여성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 몇 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양반 계급의 여성들이 바깥 활동보다는 집안일 그리고 남편을 도와서 남편의 내조의 역할을 강조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상민이나 천민 여성들은 집안일과 함께 생계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길쌈이라는 그림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실을 이용해서 옷감을 짜는 그 길쌈 하는 모습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빨래터라고 하는 역시나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여기 빨래터에 있는 여성들의 복장이라든지 지금 모습을 봐서는 어떤 신분의 여성들인지 추측이 가능하죠. 유교적인 도리에 따라서 외출 시에도 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양반 계급의 여성들은 아니란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여성들의 삶이 남성들에 비해서 더 많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과 상민 이런 식의 신분적 차이에 따라서도 생활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사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런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면과 대사를 생각해서 역할극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만나요.